이번에는 제가 제 이야기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궁금하다. 궁금해요. 저는 지금 2019년 대한민국의 며느리로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 근데 잠깐만 존나 눈물 날 것 같아. 괜찮아 울어요. 눈물이 날 때는 우는 게 좋아요. 근데 그 며느리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다들 힘드시겠지만 저도 너무 힘든데 얼마 전에는 이제 제사였어요. 근데 제사라는 게 꼭 제가 지내야 하는 게 아닌데 저는 이제 제가 지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리고 저는 결혼을 한 8년 동안 제사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일이 겹쳐서 어쩔 수 없이 빠지게 된 거죠. 근데 이거를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으시고 화를 내고 일을 무조건 빼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신랑의 일은 그렇게 중요하고 시아버지 일은 그렇게 중요한데 내 일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냐. 중요하죠. 저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렇다고 제가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작은 어머니에게 부탁을 드려서 음식을 하고 제가 장을 받아드리고 그리고 고모님께서 일을 해줘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또 거기 가서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고모님을 모셔다 드리고 왔어요. 4시간이 걸려서. 근데 시아버니라든지 신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저를 다 나무라시는 거죠. 왜? 제사날인데 너는 일을 잡았냐? 일을 하냐? 일을 하러 나가냐? 근데 저는 그때 고민했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편안해질 텐데 이걸 가만히 있어야 할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있죠. 노예들도 예전에 노예라는 생각으로만 가만히 있었으면 지금까지 노예가 있을 텐데 꼭 노예가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다라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노예제도가 없어진 거고 우리나라도 일본 식민지가 됐을 때 꼭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게 없고 분노했기 때문에 독립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은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 집안에 시집을 왔으면 따라야지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 세대에서는 그게 굉장히 동떨어진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무시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전 열심히 살아왔고 지금 굉장히 인정받는 자리에 와 있고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어딘가에 결혼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무시받고 내 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고 너무 잘못한 사람이 되고 이게 마땅한가? 내가 참고 잘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이건 아니다라고 외쳐야 하는가? 사실 저는 이건 아니다라고 외쳤어요. 이건 아니고 이렇게 저는 무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계속 이런 식이면 저는 시댁 어른들과 계속 보는 게 쉽지 않다라고 신랑에게 얘기를 했더니 신랑이라도 네가 고생했다라고 한마디 해줬으면 좋을 텐데 신랑의 한마디가 이거였어요. 그럼 네가 나가야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유, 시간이 그죠? 화나요. 어떠십니까? 대한민국의 며느리 1인. 저도 제사가 되게 많은 큰집, 종갓집 며느리로 제사가 되게 많았는데 제가 결혼 생활을 지금 22년째 하고 있고요. 그 제사를 제가 반으로 줄였어요.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줄였냐 하면은 저도 되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인정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많은 일을 하지만은 인정을 받지 못했고 그게 항상 억울했고요. 그래서 그 억울한 감정이 지금 저도 확 느껴져서 같이 울 뻔했습니다. 같이 울어주셨어야죠. 안 돼요. 의리가 없으십니다. 더 이상 울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가 아직 어렸기 때문에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시어머님을 분리시켰어요. 저는 시아버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시어머님만 같이 살았는데 어머님을 분리시켰고 남편과의 갈등도 결정을 하라고 했어요. 누구랑 살 건지. 저희 신랑은 시댁가 산다고 하셨습니다. 갔다 돌아올 거예요 아마. 예, 그렇지 않으면 제가 살지 못할 거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죽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제 우선순위는 내 아이가 있는 가정이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시어머님을 분리시키고
남편한테 선택을 하고 하라고 요구를 했고 남편이 분리되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좋습니다. 네. 며느리를 한 명 또 만드실 거잖아요. 아, 그쵸. 이런 상황이 오면 남편으로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떻게 현명한 그러니까 행동일까요? 와이프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장인어른이 장인어른? 자기는 시아버지는 잘 나오네.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 시아버지. 가정의 아버지니까 네. 너가 아무리 일을 하고 네가 너 일이 중요하더라도 집안일을 우선순위로 생각해서 해라 라는 입장에 따른 얘기를 한 거고, 이제 우리 계속두기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인정받지 못한 거에 대한 그런 서러움이 있으셨던 거고, 또 거구나 남편분께서는 편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서러움이 커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내 와이프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도 있지만 내가 있기에 우리 가정이 있는 거고, 우리 가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안과 가정의 어떤 트러블이라면은 내가 내 와이프를 지켜줘야, 우리 가정을 먼저 지켜야 이 가정을 가문의 하나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꼭 편으로 나눈다기보다는 공적인 자리에서는 좀 부족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남편이 쉴드 쳐주고, 또 집에서는 당신 힘든데 힘든 와중에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말해서 서운했지. 그게 어떻게 보면 현명한 여러분 예비 신랑감입니다.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저희 기독교라 재성 안 지냅니다. 남겨놓을게요. 저도 종교를 보고 결혼을 할 걸. 농담이고요. 농담이고. 저는 사실 이제 그런 얘기가 통하지 않는 집이에요.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저는 2020년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희 배우자의 집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1960년대를 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갭 차이가 굉장히 크고, 이런 것도 제가 조금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껏은 이해하고 살아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된 게, 저는 결혼 전에도 한 가지만 부탁드렸었거든요. 제가 일하는 거에 있어서는 다른 말을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신랑한테도 저는 뭐 육아나 집안일에 이런 걸 하나도 부탁하지 않아요. 100% 저 혼자 하는데 딱 하나만 부탁해요. 내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만은 크게 문제 삼지 않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였는데, 그게 좀 깨지니까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 지금은 그래서 이 상태로 참고 사는 게 옳은가, 참는다기보다는 이 상태로 조용히 있는 게 너무 불편한데 조용히 있어야 할까, 아니면 이렇게 이혼을 하더라도, 정말 이혼을 하더라도 내 권리를 좀 찾아야 할까라는 것에 고민을 하고 있는 순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지금 여지까지 이렇게 참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말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죠. 생각이 아니라 이런 거죠. 여지까지 참았던 건 뭐냐면 참을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참아줬어요. 근데 이제는 다 한계가 왔나 봐. 한계가 왔나 봐.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내가 참고 있으면 참고 있는 게 아닐지도 몰라요. 그냥 견딜 수 있으니까 견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참는다고 얘기하지. 근데 갑자기 이러면 이 사람이 독립적인 생각이 많아졌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더 이상은 나의 한계가 넘어지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없는 거고. 선택은 본인의 문제인데 그래도 우리들 대부분은 만약에 내가 가정을 깨고 싶지 않다. 여기까지는 가지 않도록 할게요. 않고 내가 얘기를 한다, 얘기하지 않는다가 있을 때는 지금 이제 한계에 와서 얘기하고 싶은 욕구가 여기까지 왔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순한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했다는 건 여기가 넘어서 거의 여기까지 차 올라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말을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말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 이것만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과는 모르거든요. 그거에 대한 결과는. 근데 치러야 될 대가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는, 내가 참고 있을 때는 평온하겠죠, 집이? 근데 내 속이 막 타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근데 내가 말을 하면 여기도 막 역동이 일어날 거예요. 새로운 자극이 왔으니까.
근데 또 그들이 여기서 역동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그러면 나는 말을 했죠.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면 말하기 전에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엄청나겠군. 이렇게 하고 저질러. 근데 내가 예상했잖아요. 네. 엄청날 거야. 어디까지 가나 한번 즐겨볼까? 토네이도죠, 토네이도. 즐겨볼까? 이렇게 하면 보기가 훨씬 수월해진다는 아. 사실. 근데 내가 이런 걸 기대하면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10년 이상 해줬는데 내가 결혼 전에도 그런 조건을 했는데 이제 얘기하면 받아들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를 하면 또 제2의 상처를 받는다는 말이지. 그렇죠. 네. 그냥 맞아요. 그냥 이렇게 가도 되나요? 그냥 어떻게 해요? 나 오늘 장사 안 해. 나 오늘 제사 안 해. 이렇게. 그럴 성품이 아니지. 그러니까 딱 본인의 성품만큼 행동해요, 사람들은. 그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근데 이 성품에는 10년 동안 참았고, 그 최대로 한 행동이 그거예요. 다 일 처리는 했잖아요. 맞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것만 예상하시고, 근데 펀치 맞은 걸 예상하면 좀 덜 아파요. 아프지, 아프기는. 근데 그 나는 펀치를 전혀 안 맞을 거야라고 했을 때 팍 들어오면 엄청나거든요. 근데 분명히 맞을 거야 라고 했으면 준비 딱 하고 있거든. 딱 그렇지. 이를 악물고 있거든. 그러면 한결 수월하게. 그리고 또 신부모님은 영원히 살아계시지 않고 그죠. 또 하나 나도 늙어가고 네. 이래서 또 시간이 흐르면 뭔가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어서 맞아요. 근데 일단은 또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면 시댁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 사건이 조금 더 커졌던 거는 시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신랑의 문제가 더 큰 것 같아요. 이것들을 보고 그냥 조금만 더 내 편이었으면. 그렇죠. 아휴,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람 많이 만나잖아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저렇게 말하는 남자들은 없어, 퍼센트가. 거짓말이죠, 이것도. 맞아요. 아니, 거짓말이라기보다도, 그렇게, 그건 너무 심하고, 거짓말이라기보다도, 현실에서의 남성들은 80% 정도는 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80% 정도에 동의하신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우리 남편은 평균이구나, 이렇게. 아, 섭섭하고가 아니라 평균이구나. 근데 이렇게 말해준 거 우리 남편 진짜 탁월하구나예요. 근데 뭐가 있냐면 여기도 지금 이쪽 남편보다 세대가 위야. 그렇죠. 아, 젊어요. 맞아요. 젊잖아. 굉장히 그죠? 젊은 세대. 그러니까 이 세대에는 다른 문화가 맞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문화가 있어. 저는 40대인데 나 어디까지 50대라고 말해야 되네. 아 정말 50대는 50대의 문화 속에서 느끼는 게 있어요. 40대는 40대가 있어요. 30대는 30대가 있어요. 아마 저 시대 때 얘는 저럴 거예요. 그러면 저희 아들도 이제 뭐 장가가겠다 여자 만나고 하는데 이럴 거예요. 이럴 거예요. 엄마 왜 예. 내 와이프한테 뭐라 해? 막 그러지. 그러지. 근데 그게 맞아요. 엄마가 하면 나 되잖아. 분리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입을 닫을 건데 내 경험에 비추면 아니어서 이제 또 내가 속골이야겠지. 50대 시대가 속골이야겠지. 그래서 내 사건을 보면 이런데 전체의 세대로 보면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면 조금 더 삶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어금니를 꽝 다물고 어퍼 펀치를 한번 맞아보고 오도록 할 텐데요. 제가 저의 배우자님과 함께 살게 될지 헤어지게 될지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 편을 꼭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분노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분노에 대해 한 줄 정리해 주신다면? 분노에 대해서 한 줄 정리. 분노란 나의 가치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다 우리가 무슨 얘기했냐면 분노 얘기했죠? 네. 다 가치관 얘기예요. 다 가치관. 그래서 내가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분노는 가치관이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외치면서 마칠까요? 하나 둘 셋 하면 분노는 가치관이다. 하나 둘 셋 분노는 가치관이다. 감사합니다.